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곁에서 정말 의문의 죽음이 여러 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 이름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봤던 분이 김문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김문기 모른다. 그것이 바로 지금 공직선거법으로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문기 씨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곁에서 죽어갔고 우리는 그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재명, 어떻게 보면 측근이라고 볼 수 있고 이재명 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바다에서 의문의 죽음을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남FC에서 SNS 팀장으로 근무했던 분이 지금 바다에서 의문의 죽음을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SNS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신문에 정식 보도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또 정말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이재명이라는 사람 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죽었고 그리고 안타까운 죽음을 죽었기 때문입니다. 맨 먼저 이재명 곁에서 의문의 죽음을 또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죽어간 사람은 유한기 씨입니다. 유한기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개발사업 본부장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본부장. 자, 유동규와 함께,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고 그 밑에 유한기는 대장동 개발사업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21년 12월 10일 자신의 고향 일산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맡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대장동 민간사업 심사 1차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장동 사업을 맡길 것인가?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싹 빠지고 민간 사업자들한테 다 몰아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1차 심사위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화천대유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가지고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화천대유가 누굽니까? 김만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대장동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엮였고, 물론 이것은 이재명과 관련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부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분이 이제 유한기 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한기 씨가 사망했을 때 이재명이 보였던 그 반응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어쨌든 명복을 빈다, 이렇게 말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했던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죽었다면 당연히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조화를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뭐 조문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선긋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어쨌든 명복을 빈다는 말로 선긋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죠, 열흘 있다가 2021년 12월 21일 저녁 8시 30분에 그 유명한 김문기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집에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사무실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것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큰 거죠. 얼마나 뭔가 억울했으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았으면 그렇게 자신이 근무했던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을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자, 그 분이 바로 김문기인데, 김문기는 뭘 맡고 있었느냐? 이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자를 맡고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김문기 씨가 사실은 많은 것들을 이제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알고 있었던 것인데, 이 사람이 개발사업 1처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대장동 개발사업 1처장. 다시 말하면 이제 유한기 씨의 그 밑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유한기 씨가 목숨을 끊고 나서 열흘 만에 바로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자기 사무실에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도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유한기가 1차 심사위원이었던 데 비해서 이 김문기는 1차, 2차 모두가 민간 사업자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높은 점수를 갖다가 이 화천대유에 부여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이 사람도 이 김만배들과 일당과 짜고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엮였다고 봐야 되겠죠. 화천대유를
완전히 돈을 벌게 밀어주기 위해서 1차, 2차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서 화천대유한테 높은 점수를 부여했던 그런 악역을 맡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악역을 왜 맡았겠습니까? 그것은 이재명의 그리고 정진상 또 김용이라고 하는 자들의 어떤 그 압박이라든지 해유 내지는 같은 공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재명이 보인 반응이 너무나 충격적인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의로 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그때 했던 말입니다. 우의로 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서 김문기 빈소에 조화도 보내지 않고 조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발인이 크리스마스 이브와 겹쳤는데 그때 바로 지 마누라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춤을 췄다는 거 아닙니까? 김문기 씨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난리가 나고 지금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데 지 마누라와 크리스마스 이브 산타클로스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바로 나 김문기 모른다 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업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유한기 씨와 김문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렇게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병철 씨가 또 사망하게 됩니다. 이병철 씨는 2022년 1월 11일입니다. 이분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분입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했던 분이 바로 이병철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측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두 분은 대장동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폭로를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되고 나서 대동맥 파열로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지만 누군가가 뭔가 이 모텔이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전에 그렇게 갑자기 죽을 것 같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다른 그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의문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변호사비 대납 제보자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말했냐? 이 사람이 조작자자. 조작해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먼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사람은 변호사비 대납 제보자가 아니라 조작 당사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사실은 민주당 측에서는 실드를 치기 위해서 변호사비 대납 그 제보자가 아니라 그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것을 조작했다. 뭐 국민의힘 쪽과 짜고 상관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또 실드를 치고 이분의 죽음을 갖다가 이렇게 폄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이재명이는 뭐라고 말했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이재명이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참 어처구니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던 그분이 바로 이병철 씨입니다. 그 다음에 김현욱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잘 알고 있는 배소연과 동거남이라고 하는 김현욱 씨가 2022년 7월 26일입니다. 2022년 7월 26일에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법카 유용 의혹의 하나의 참고인입니다. 그 배소연이가 김혜경이가 법카 유용할 때 그 심부름꾼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 김현욱 씨가 배소연 씨의 사실은 동거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카 유용 의혹의 참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2022년 7월 26일 날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군대에서 원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건장한 그런 어떤 체격을 갖고 있고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4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김모 씨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김현욱 씨는 말이죠. 배소연이 지시한 법인카드 바꿔치기. 여기에 사용된 개인카드 명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말이죠. 이 법인카드를 쓸 때 바꿔치기를 했었거든요. 일단은 이 김현욱 씨 걸로 결제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살짝 뒤로 돈을 이제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법인카드를 갖다가 유용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인데 그 바꿔 쓴 그 법인카드의 명의자가 바로 이 김현욱 씨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자인 거죠. 관계자인 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과 김혜경이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갖다가 이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이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가 그걸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일단 쓰고 나서 돈을 갖다 채워넣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그때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현욱 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혜경 위법 및 의전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서 또 불법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사람은 국군 기무사령부 복무 시절에 통합방의 협의에서 참석하고 또 이재명의 측근들이 다수 비상임이사가 된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의 비상임이사도 역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말입니다.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재명이가 시켜줘가지고 여기서 비상임이사를 했고, 뭐 그거보다도 배소연의 사실은 남편이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것도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정말 배소연하고 사실은 남편이냐, 그렇게 흉내를 낸 것이냐, 꾸민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배소연도 이재명의 측근이고 바로 이 김현욱 씨도 이재명의 측근인데 둘이 사는 것처럼 꾸며놓고 나서 사실은 배소연은 이 김현욱의 사실은 배우자가 아니라 이 이재명의 뭐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소연이가 생긴 거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은 굉장히 아주 뭐 그렇게 좀 아주 간단치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리고 또 왜 이렇게 김현욱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이런 걸로 볼 때 배소연이가 사실은 이재명의 뭐뭐고 형식만 이렇게 김현욱의 뭐뭐로 꾸며놨던 것이 아니냐. 왜냐, 배소연이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 앞으로 있는 것만 해도 80억 내지 100억, 그것도 시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로 따질 때 그렇게 엄청난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소연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김현욱 씨가 이렇게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된 참고인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뭐 사실은 경선 때 또 선거 때 이재명 그 차량의 운전도 해주고 이재명의 의전도 맡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람이 전형수 씨입니다. 이 전형수 씨는 말이죠, 정말 이재명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장 내내 그리고 경기도지사 내내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비서실장. 이 사람은 그리고 단순하게 뭐 그렇게 그냥 시다바리가 아니라 바로 측근 중에 측근이고 또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인데 높은 거죠. 상당히 그리고 고위직을 지낸 거죠. 이 사람이 자택에서 2023년 3월 9일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말이죠,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은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경기주택도시공사, 굉장히 알짜 기업입니다. 여기에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낸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GH 관련 비리,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GH 관련 비리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재명 옆집을 갖다가 임대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사실상 그 GH 이름으로 임대를 하고 나서 사실상 거기에서 이재명 선거를 도와주었다는 의혹이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전형수 씨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수 씨는 단순하게 이재명의 첫 비서실장일 뿐만 아니라 GH의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낸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GH의 그 합숙소를 갖다가 이재명의 옆집을 택한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재명의 비밀 캠프였다는 거죠. 근데 원래 비밀 캠프를 두면은 그거는 위법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뭐 위법이고 뭐고 따지는 애들이 아니니까 전형수 씨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수 씨도 결국은 수사받고 또 재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부담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이 전형수 씨가 그와 같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재명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에 죽은 것이지 이재명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검찰이 수사하니까 압박하니까 죽은 것이지 그게 왜 이재명 때문에 죽은 것이냐. 얼마나 이거 지금 비정한 놈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손절하기 위해서 자신의 10년 비서실장이 죽었을 때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형수 씨는 말이죠, 이 돌아가시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시장님 제발 정치를 그만두십시오. 제발 정치를 그만두십시오. 라고 정치를 그만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지금 그렇게 또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느냐. 당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느냐. 정치를 그만둬라 라고 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정치 그만둘 사람입니까? 그러면 전영숙 씨가 왜 이와 같이 정치를 그만두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재명 때문에 불법이 다 일어난 거잖아요. GH 합숙소라고 하는 것도 이재명 옆에 그걸 뒀다면 그거 이재명 선거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다 이재명을 시키고 이재명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다 지금 엮인 거 아닙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유한기 씨가, 물론 유한기 씨도 잘못이 있겠죠. 하지만 유한기 씨가 혼자 잘못했습니까? 지금 그 개발사업 대장동 맡았다가 그 민간 사업자 밀어주려고 하다가 자기도 거기 엮여가지고 뭐 결국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김문기 씨 마찬가지입니다. 김문기 씨도 사실은 민간 사업자 1차, 2차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서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또 부담이 되니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 이병철 씨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떤 그 비리 엮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공익제보자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모텔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누가 우애를 가한 것이냐는 그런 어떤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이병철 씨입니다. 그 다음에 김현욱 씨는 배소연의 사실은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법카와 관련돼 가지고서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도 또 다칠 것 같으니까 결국 그걸 견디지 못한 것이죠. 전영수 씨는 뭡니까? 비서실장이니까 온갖 이재명의 그런 어떤 검은 심부름을 했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는 이재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양심에 반하고 또 수사를 받게 되니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재명이가 죽으라고 시키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이재명이가 그 사람들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불법에 연루되고 또 그렇게 수사를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면 그것은 이재명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이재명이 죽였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재명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이재명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이 말이지 우리가 뭐 이재명이가 죽였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은 무조건 선긋기만 하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인의 도리가 아닌 거죠. 이번에도 말이죠. 지금 또 바다에서 말이죠. 성남FC의 SNS 팀장을 맡았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성남FC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또 나가가지고서 또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증인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가가지고서 뭔가 얘기하는 것이 부담이 되다든지 자기도 또 거기 엮여가지고서 또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 부담이 돼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다에서 의문사라니까 이것이 그야말로 또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정말 실족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놈이 우회를 가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남FC SNS 팀장을 맡았던 사람이 이와 같이 또 의문의 죽음을 했다면 이재명과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6번째 죽음이 일어난 겁니다. 이재명 과 관련된 죽음이 6번째 죽음이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재명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뭐라고 말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손절을 해왔는데 역시 뭐 손절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은 이재명 측근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강신업 TV입니다.